자, 이의 신청입니다. 자,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뭐 이렇든 저렇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데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요. 그러면 붙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게 이의 신청이에요. 그래서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처분이 있을 때 불이익의 구제제도로서 하는데, 이의 신청은 어디에 제기하느냐? 등기관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법원에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행위는 서류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의신청서, 지금은 이제 전산으로도 가능하니까 이의신청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의신청서는 어디 내느냐? 당의 등기소에 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법원에 제기하라. 근데 신청서는 등기소에 내라. 왜 이렇게 되어 있냐? 법원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법원은 소송하기 위해서 재판하는 기관이 법원이지, 뭐 등기관이 한 행위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것만 판단해서 이거 소송 제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빠한테 이르듯이 이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까지 판사한테 다 해달라면 판사는 힘들어서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등기소를 거쳐라. 그럼 등기소를 거쳐서 법원의 부담이 덜어지는, 경감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이 등기관이에요. 그러면 내가 신청했는데 여러분이 등기를 해줬든 안 해줬든 나는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의신청서를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니까 이의신청이 맞네. 이의신청에 논리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의신청의 사유를 보니까 논리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이의신청이 맞다는 얘기죠? 그럼 등기관이 잘못했죠? 그럼 등기관은 즉시 자신의 행위를 시정하게 됩니다. 등기를 안 해줬는데 이의신청이 맞아. 그럼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등기를 해줬는데 해준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의신청 들어왔는데 해준 게 잘못됐네. 이의신청이 맞아. 그럼 했던 걸 지우면 되겠죠. 그럼 법원까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내가 원하는 바가 충족됐으므로 법원까지 안 간다. 그런데 여러분이 판단했는데 이의신청이 잘못됐네. 여전히 등기관이 내가 옳네. 그때는 등기관이 판단하라, 법원이 판단하라. 법원이 판단하라. 그래서 이의신청자가 옳다, 바로 고쳐라. 이의신청자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 그때는 법원에 넘겨라. 모두 법원에 가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법원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입니다. 자, 이의신청의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익이 있다면 언제라도 이의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할 때 새로운 거 가지고 이의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왜 이러냐?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이라고 해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 겁니다. 서류 심사, 형식적 심사하도록 돼 있었죠? 그러면 등기관은 그 당시에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만 가지고 심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류가 예를 들어 10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9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한 개 없죠? 그럼 빠졌으니까 각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뛰어오면서 빠졌던 서류 들고 와서 등기관 얼굴에 집어 던집니다. 하면서 얘기한다. 여기 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관은 자기의 심사 권한에 따라 그날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합법적인 심사를 한 거야. 그때 없었다면 각하되는 게 맞다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거 가지고 이의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의신청을 해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나하고 저 사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내가 산 사람이야. 돈 줬거든. 그래서 이전 등기 신청했는데 여러분이 등기를 각하했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왜 각하하는데? 뭐가 문제인데? 하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가니까 이의신청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주인이, 나한테 돈 받아먹은 주인이 지금 나하고 이전 등기 신청했는데 각하가 됐죠.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한 번 더 팔아먹으라는 하늘의 계시구나 생각하고 엉뚱한 사람하고 또 한 번 이중매매를 한 거야. 그래 놓고 등기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앞에 내 명의의 등기신청이 각하가 됐는데 내가 이의신청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 앞으로의 등기신청을 받아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죠. 먼저 이의신청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내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해주면 안 될 것 같죠. 근데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업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거든요. 이의신청에도 등기관에게 다른 등기 하지 마, 일단 기다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법원은 이 사건을 넘겨받게 되면
그때는 당사자를 보호를 해주는 거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이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줘라. 그런데 가등기 사유가 아닐 때는 이런 사유로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있다. 부기등기함으로써 등기부에 명확히 표시를 해줘라. 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명령은 이에 대해서 결정한 후에 하는 거다. 결정하기 전에 미리 하는 거다. 결정하기 전에 미리 다른 등기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의신청이 요즘 제법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우선 제기는 법원에 그러나 신청서는 등기소에 낸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해서 일단 대충 없다. 자, 기간 제한 없고 새로운 거 가지고 할 수 없고 집행적 효력도 없다. 모르면 없다. 대충 모르면 없다. 그죠? 이의신청 대충 그렇더라. 자, 그러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이의신청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고 두 가지가 나왔는데, 자, 등기관은 등기를 해줄 수도 있고 실행, 등기를 각하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등기에 각하 결정이 있었어요. 이 각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당연히 등기 신청한 사람은 이의신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3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느냐?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등기법상 제3자는 항상 그 등기 때문에 등기부상 손해볼 우려 있는 자, 그 사람이 제3자죠. 등기법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 등기가 되면 그 등기 때문에 손해볼 우려 있는 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등기가 된 게 있어요, 없어요? 각하됐으므로 등기된 게 없죠? 그럼 그 등기가 없기 때문에 그 등기 때문에 손해볼 우려 있는 제3자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제3자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제3자가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는 제3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3자가 이의신청할 수 없죠. 그러나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그때는 그로 인해 손해볼 수 있는 제3자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제3자가 무조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이 등기법 몇 조 위반이냐 따라 달라집니다. 29조 1호 2호 절대 무효 사유일 때는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3호부터 11호까지 절대 무효가 아니고 등기될 때 유효일 때는 이의신청이 안 돼요. 이 복잡하죠? 잘 안 나옵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요것들이 이제 나오죠. 자, 각하 결정에 대한 조치하고 나왔습니다. 자,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각하를 할 수도 있고 등기를 실행해 줄 수도 있는데 이때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의신청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의신청의 사유가 논리적으로 이유 있다. 이유 있다는 얘기는 이의신청이 맞다, 잘못되었다. 이의신청이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등기관이 잘못한 거죠. 그럼 등기관이 한 것을 뒤집으면 되는 거야. 각하했다면 등기를 해주면 돼. 맞죠? 등기를 실행해 준데 이의신청 들어왔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 맞으면 그 등기를 말소하면 돼. 그죠? 그럼 법원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데 등기관이 판단하기에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이유 없네. 이유 없다는 얘기는 당사자가 옳다. 등기관이 내가 옳다. 등기관이 내가 옳다. 그것은 등기관이 판단하지 마. 그것은 법원에 넘겨. 해서 이유 없을 때는 언제나 3일 내에 당사자의 이의신청서만 법원에 보내는 게 아니고 등기관의 의견까지 같이 보냅니다. 나는 이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서를 어디에 보내요? 법원에 보냅니다. 그죠? 그 정도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얼마 전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의신청이 이유 없으면 3일 내 의견 붙인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송부해야 된다. 그거 틀리게 낸 적도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문제 몇 개 보고. 24번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세요. 였습니다. 틀린 거 찾으세요.
자, 1번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이의신청 모르면 없다. 제한 없다. 맞네. 그래서 이의에 이익이 있다면 언제라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등기관의 처분 시에 주장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등기관은 그 당시에 제출한 그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없는 서류 가지고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 3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의신청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4번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 자, 각하됐다는 얘기는 등기된 게 있다 없다? 등기된 게 없다. 등기된 게 없으니까 그로 인한 제3자도 등장할 수 없다. 그래서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그죠? 마지막 5번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돼 있는데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지만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 틀렸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든 이의신청 정보를 보내든 등기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정답. 자, 25번 등기관 결정 처분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니은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그럼 등기관이 맞다라고 생각하네. 그건 지가 판단하라. 법원에 넘겨라. 그럼 이의 신청일로부터 며칠이네? 3일이네. 자신의 의견까지 붙여서 이의 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됩니다. 디귿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가등기나 부기등기 명령할 수 있죠. 디귿은 맞습니다. 리얼 이의 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기역, 니은, 리얼. 그죠? 기니리 3번이 정답이래. 그죠? 자, 그리고 보존 등기로 갑니다. 보존 등기. 자, 보존 등기는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시험에는 아주 꾸준히 나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파트다. 그죠? 보존 등기 양에 비해서 시험에 무지하게 자주 나오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최초로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존 등기하면 등기부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 보존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 기록이 폐쇄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존 등기는 당연히 단독 신청이죠. 원시 취득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는 직권으로 등기관이 보존 등기 해주는 경우도 4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어요. 최초로 신청하는 등기고 내가 건물을 만들었고 내가 흙을 부어서 땅을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과 그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법률행위 한 거가 없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없죠. 그래서 등기 원인이 없어요. 법률행위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신청서든 등기부든 등기 원인과 연호를 기재한다 안 한다? 기재하지 않는다. 이건 무지무지하게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등기 원인과 연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이 등기 원인과 연호에 대해서 조금 나오는 게 보존 등기 무지하게 나온다. 기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우리 진정 명의 회복에 가면 원인은 적는다. 진정 명의 회복으로. 그러나 원인 일자는 안 적는다. 원인 일자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 정도 나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신청서에는 신청 근거 조항을 기재하라라고 되어 있어. 뭐 등기법 뭐 55조? 지금 뭐 55조인가? 뭐 몇 항 기재하게 되죠. 그래도 됐고. 4번 중요하죠. 자, 우리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 같은 규약에 의해서 공용으로 쓰던 부분이 규약이 폐지되고 이제 공용이 아니고 개인이 전적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럼 개인은 있던 걸 넘겨받았으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등기한다? 지체 없이 보존 등기 하도록 되어 있죠. 규약 폐지, 보존 등기 바로 외우고 규약 폐지 나오면 보존 등기 나오는지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서 주로 나오는 게 여기 등기 원인 그 연월일하고 규약 폐지 요게 이제 자주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보존등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보존등기 신청인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죠. 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판수, 대장, 판결, 수용 이 세 가지 원인으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건물의 경우는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있죠. 대판수 확인을 받으면 참 높다 그죠? 내가 키가 190이 넘는데 지금 20cm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칠판도 이 위에 올라와 있네. 그죠? 높아요. 칠판이 무지하게 커요. 자, 대판수확해서 대판수확. 근데 확인은 오로지 뭐만? 건물만 보존등기 신청 가능하다. 자, 첫 번째 대장 가지고 자신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우리 지적부에서 토지 배울 때 토지가 새로 만들어지면 선대장 후등기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면서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소관청, 시군구청장이 최초 소유자가 누군지를 처음으로 조사해서 등록해 준 자죠.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소유자로 인정을 해준 자예요. 그래서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시장님이 나를 최초 소유자로 인정해 준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내 소유자, 최초 소유자 맞죠? 보존등기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장의 몇 번째 소유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보존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 좋게 뛰어오다가 탁 자빠졌는데 즉사하셨어. 보존등기 하고 못하고 그때는 사망자 명의로 등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포괄 승계인들이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상속인도 포괄승계인이고 그 밖에 포괄승계인 다 포괄승계인데 포괄승계가 대표적으로 사유가 몇 개? 3개. 상속, 법인의 합병, 그리고 포괄유정. 그래서 3사람 상속인, 포괄유정 받은 자, 합병한 법인은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사망자 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보존등기 하는 겁니다. 이전 등록받은 자는 보존등기 못하고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도 실제로는 피상속인 사망자가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을 때 그 대장을 들고 나는 상속인입니다 라고 증명하면 바로 보존등기 하는 거지, 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록이 돼버리면 이전 등록 받은 자는 보존등기 못한다 그죠? 맞죠? 그 상속인도 자기 앞으로 이전 등록하면 안 돼요.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대장을 들고 가서 사망했습니다. 내가 상속인입니다. 증명하면서 보존등기 하는 거지 이전 등록 받으면 안 돼요. 그러나 딱 하나 이전 등록 받았는데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 잘 안 나오는데 이 정도는 한번 볼 때도 했죠. 자, 2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부동산이 토지일 것, 건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상 또는 토지대장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토지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이전 등록 받았을 것?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았을 것. 이 2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이전 등록 받았지만 유일하게 보존등기 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나오니까 그냥 한번 했어요. 넘어가세요. 뒤에 예상 문제를 풀다 보면 거기는 등량을 합니다.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설명드렸어요. 요거는 뭐 별거 아니고 우리 국유 토지들이 많이 있죠. 그 국유 토지가 국가가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가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개인에게 불화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 받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 국가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를 촉탁해야 되겠죠. 그럼 보존등기 한 다음에 불화받은 자 앞으로 다시 이전 등기 촉탁 또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많은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등기 촉탁, 이전 등기 촉탁, 수많은 촉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가는 자기 할 일도 많다.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쓰게 하지 말자. 그러므로 국가 힘들게 하라 하지 말고 이전 받은 자가 바로 무슨 등기 해버려라. 보존등기 해버려라. 그러면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이전 촉탁할 필요가 없네. 국가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렇습니다. 넘어가고, 자, 2번째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근데 대장이 만들어졌는데 이 마을노무 시장이 내 이름을 잘못 기재해놨네. 또는 내 주민번호를 잘못 기재해놨네.
또는 시장이 대장은 만들었는데 소유자란을 공란으로 비워버리고 만들었네. 잘못 만들었죠? 그러면 대장 보고 내가 소유자임이 판명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때는 어떻게 하라? 법원에 가서 내가 소유자라는 판결 받아오라는 거야. 당연히 판결로 등기하려면 무조건 확정 판결이어야 되겠죠. 근데 확정 판결은 종류가 다시 이행, 형성, 확인 판결이 있는데, 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두 개뿐이었어요.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뿐이었어요. 그러나 보존 등기할 수 있는 판결은 다 됩니다. 이행, 형성, 확인 다 돼요. 이행, 형성, 확인 다 됩니다. 다 돼요. 다 돼요. 그죠? 다 됩니다. 앞으로 세종에 일하러 올 때는 약간 키높이를 신고 와야 뭐 올라가겠다. 아, 저서 더 안 올라가네. 지금 어깨에 50견도 오고 이 회전근개 파열이 돼가지고 이 팔이 쑥 올라가지를 못해요. 아파가지고. 아, 그죠? 안 그러면 끝을 잡고 죽든지. 아, 딱 그죠? 아, 원장님 쥐가 크다고. 그죠? 큰 걸 넣어놨어요. 그죠? 참 부러운 게 아들들 그 큰 거 보니까 아, 그거 부럽더라고. 그죠? 저도 우리 아들들, 우리 아버지는 상당히 장골에다 큽니다. 초등학교 때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버지가 유일하게 학교 오셨거든. 뒤에 보는데 다른 사람 위로 코 위로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장골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마지막에 누워 계실 때도 남자들 한 명 와갖고는 그렇게 삐쩍 말라 있어도 뼈대가 있으니까 들지를 못해. 그랬는데 아버지는 잘 먹고 장남이었거든요. 장손이어서 그랬는데 아버지만 잘 먹고 집은 신경을 나서 나는 못 먹어가지고 크지를 못했어요. 진짜로 못 먹어 크지 못했다고. 어릴 때 우리 동네전 먹고 컸습니다. 어머니도 젖을 못 내갖고 먹은 게 없으니까. 그렇게 참 힘들게 살았었어요. 아버지는 밖에서 매 친구들 불러 고기 구워 먹고 먹어라 계산은 내가 한다. 집에는 쫄쫄 굶고 있고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우선 우리 가족들 먹고 남는 게 있어야 친구들아 가자 이래 하지. 절대 친구들아 가자 하고 집에 묵습니다. 절대 그래 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행, 형성, 확인 판결 모두 가능한데, 자, 우리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판결 두 개뿐이다.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그러나 보존 넣기 할 수 있는 판결은 모든 판결 다 된다. 이행, 형성, 확인 모두 그죠? 다 된다. 그래 보시고. 자, 다만 판결문의 내용에서 이 사람이 최초 소유자다. 자, 확정 판결의 내용에서 판결 가지고 보존 넣기 신청하는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은 있어야 됩니다. 판결문 보니까 갑이 최초 소유자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럼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확정 판결이 아니더라도 법원이 작성하는 동일한 효력의 각종 조서도 되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고. 자, 문제는 대장의 소유자가 특정 곤란할 때, 아까 소유자란이 잘못되어 있거나 비워 있어서 누가 소유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판결받아 보존 넣기 한다고 그랬죠. 자, 문제는 판결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 제기해서 판결받아야 되느냐. 상대방이 누구냐. 딱 정해져 있죠. 토지는 국가, 건물은 지자체장,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토지는 관리를 국가가 하는 거예요. 지적 국정주의. 그래서 토지 대장의 내용이 잘못된 것은 국가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와서 내가 소유자임을 인정하라. 그래 가는 것이고, 건물은 관리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와서 내가 소유자임을 인정하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요거 자주 나옵니다. 보존 넣기 나오면 토지냐 건물이냐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죠. 판결 받을 때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그리고 심지어 모든 판결이 가능한데 보존 등기의 말소하라는 판결 가지고도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이 건물을 내가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해버렸네. 어떻게? 사기를 쳐가지고 등기관을 속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앞으로 보존 등기 해주세요. 내가 진정한 소유자니까 라고 등기관에게 인정을 받아도 등기관은 보존 등기를 못 해줍니다. 왜 못 해주느냐? 1부동산 1등기 기록만 있어야 되니까.
이미 잘못 만들었지만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존등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내 앞으로 보존등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기부를 없애고 오세요. 그럼 등기부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보존등기 함으로써 등기부는 만들어지고 보존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등기부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아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보존등기 말소하라는 판결 중에서는 법원이 이 부동산이 이 사람 것이 아니고 원래 요 사람이 만든 부동산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람 보존등기는 잘못됐다 말소하라. 이유를 밝혀주거든요. 왜 말소하라 하지. 그러면 그 판결문에서 진정한 소유자는 보존등기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때는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하는 사람의 소유임을 이유로 잘못된 명의인의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가지고도 무슨 등기?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보존등기의 말소 판결로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그냥 외우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대판수 다음에 수가 나옵니다. 수용. 자 수용은 법적 효과가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하면 보존등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등기 절차상 편리성 때문에 수용했다고 다 보존등기 하는 건 아니고 두 가지로 나누죠. 자 미등기 부동산 수용하면 바로 보존등기 합니다. 그러나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걸 수용했을 때는 무슨 등기하라? 이전 등기하라. 요거는 1부동산 1등기 기록 주의 때문에 그렇죠. 자 이미 등기된 부동산 등기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존등기는 등기부를 만들죠.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등기부 있는데 여기도 보존등기하면 등기부 또 만들고 1부동산 2등기 기록이 되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는 보존등기 하지 말고 기존의 등기부를 이용해서 무슨 등기하자? 이전 등기하자 이렇게 갔을 거네요. 그러나 보존등기를 하든 이전 등기를 하든 수용은 원시 취득의 법적 효력을 가지니까 무슨 신청? 둘 다 단독 신청이다. 그죠? 판수 보상표표 신원강.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건물의 경우는 별도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하나 더 있더라. 자 건물의 경우는 아까 지자체장을 상대로 판결받아 보존등기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지자체장을 상대로 판결까지 받지 않고 뭐만 받아도 내 것이다는 확인만 받아도 판결까지 받지 않고 확인만 받아도 보존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소 자치구수장 이 지자체의 장들이 그래 저 건물 네가 만든 거 맞다라고 사실 확인서를 하나 써주면 그거 가지고도 보존등기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자 보존등기는 원칙 단독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지지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야. 그럼 직권으로 보존등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유 원인이 필요한데 자 일단 대상 부동산은 미등기예요. 그 미등기된 부동산에 관공서가 그것도 관공서 중에 누가 법원이 일정한 등기를 하라고 등기관에게 촉탁을 합니다. 문제는 법원이 촉탁한 등기가 보존등기 촉탁한 게 아니에요. 보존등기를 촉탁했다면 그 보존등기가 촉탁에 의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지금은 촉탁 보존등기를 보는 거예요. 직권 보존등기 보는 거예요. 직권보존, 촉탁 보존등기는 관공서 촉탁으로 보존등기 된 게 촉탁 보존등기죠. 직권 보존등기는 누구의 신청도 요구도 없이 등기관이 알아서 한 게 직권이죠.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존등기 하기 위해서 법원이 뭔가를 촉탁을 했는데 보존등기를 촉탁한다. 보존등기 아닌 다른 등기를 촉탁한다. 다른 등기를 촉탁한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등기를 촉탁하느냐?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대해서 무슨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촉탁하거나 또는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을 처분 제한하자는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입니다. 자, 우리 등기법에서 처분 제한 나오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네 가지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촉탁이 있으면 직권 보존 등기를 해주고 압류는 직권 보존 등기 해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가압류와 가처분과 경매 등기 촉탁은 법원이 합니다. 압류 등기 촉탁은 법원이 합니까? 세무서가 합니까?
세무서가 하는 거야. 그래서 세무서가 촉탁한다고 해서 등기관이 용을 쓰고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자, 우리 등기소는 행정청이다, 사법관서다. 사법관서예요. 등기소는 법원 소속의 관공서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하라 하면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진 곳에서 하라 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해줘야 돼. 그러나 세무서가 하라 하는 것은 나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서 세금이나 떼가는 것들이 돼. 그죠? 그래서 세무서가 압류한 건 안 해준다. 그렇게 외우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대표 유형하고 나왔는데 그거 보기 전에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아무 임차인이나 신청합니까? 임대차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합니까?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거죠. 임대차는 종료돼야 되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등기가 되더라도 그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전대차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자, 임차권을 이전한다는 얘기는 얘야 임차권 이제 네가 써라 이 말인데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살아있어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요? 임대차 종료된 후야 네가 써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등기나 전대차 등기 해줄 수 없다.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 등기법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 임차권 등기는 임차 보증금 현재 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 임차권자로 들어온 자이더라도 우선순위 보장되지 않죠. 심지어 소액 보증인 최우선 변제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됐습니다. 그 정도 됐어요. 그럼 뭐 할 게 있나? 다 있죠. 자, 그리고 처분 제한 나오면 세 가지 칙, 촉, 금지노 기억하라 그랬죠? 칙은 직권 보존 등기를 얘기한다. 촉, 촉탁으로만 등기 가능하다. 개인 신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처분을 제한만 하지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 그죠? 금지노. 요거 외우시라 했습니다. 칙, 촉, 금지노. 경매 등기되어 있습니다. 경매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다른 사람에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다. 맞죠? 가압류되어 있는 부동산도 이전 등기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 이전 받은 자가 소유권을 뺏기죠. 그럼 팔려고 해도 잘 팔린다 안 팔린다? 잘 안 팔려. 처분이 제한될 겁니다. 그 정도. 자, 대표 유형에서 3지 사회에 나왔던 문제 한번 봅니다. 3번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 유정받은 자. 자, 미등기 건물이면 당연히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 해야 되죠. 그런데 그로부터 포괄 유정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포괄 승계인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죠.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번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 여러 번 양도가 됐네요. 그 최후의 양수인이 보존 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은 유효하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자, 요게 중간 생략 등기라는 등기 아시죠? 중간자가 생략된 등기예요. 분명히 절차상 문제 있죠. 처벌되죠. 그러나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일단 유효합니다. 무조건 유효합니까?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합니까?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한 거예요. 이게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최후의 양수인이 보존 등기를 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자, 갑이 부동산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보존 등기 하기 전에는 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게 법이 정하고 있는 거잖아. 원시 취득자는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한다.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고 처분해야 된다. 근데 등기 안 하고 팔아먹은 거야. 등기 안 하고 또 팔아먹은 거야.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가 하느냐? 병이 해버렸어. 됩니까? 자, 이것은 중간자가 생략됐습니까? 제일 앞에 있는 머리 꼭대기 있는 자들이 생략됐습니까? 머리 꼭대기. 그죠? 원래 갑, 을, 병 이리 와야 되니까 갑이 제일 꼭대기 있어야 되잖아. 꼭대기 있어야 될 사람이 생각됐죠?
이런 생략 등기를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릅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한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간자가 생략됐든 앞에 자가 생략됐든 일단 등기가 돼버리면 똑같다. 실제 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민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배우고 모두 생략 등기는 잘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 맞아요? 어디 가나 요즘 시험 유형이 그런 모양이에요. 이게 나오면 민법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할 건데 요거 그런 것 같아. 됐습니다. 특히나 우리 민법 선생님은 젊은 사람이잖아. 젊은 사람이 이 시험 유형을 딱 꿰뚫고 있을 텐데도 안 하는 거 보면 안 나오는 모양이다. 이 두자가 이 모두가 모두 에브리바디가 아니에요. 이 두자가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 두자. 그래서 우리 서두에 할 때 그 서두 대신 모두에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머리 꼭대기 있어야 될 자가 생략된 등기. 이것도 실질관계가 부합하면 유효하다. 그런 거예요. 3번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 확인에 의해 증명한 자는 하고 나왔는데,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증명해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이다 토지다. 건물이어야지. 토지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하려면 상대방은 누가 등장해야 돼? 국가가 등장해야지. 그럼 군수 확인으로 보존등기 신청하려면 토지여야 됩니까? 건물이어야 됩니까? 건물이어야지. 건물.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존등기 나오면 건물이냐 토지냐 항상 구분하시고, 건물일 때는 지자체장, 토지면 국가. 자, 4번 특정 유정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자는 직접 진정명의 회복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는데 하지 마세요. 요즘 안 나온다. 이거 한 20년 전에 나오던 거예요. 민법에서 하는지는 안 할걸. 민법에서도 진정 명의 회복은 진정한 권리자의 명의로 회복하는 거죠. 그럼 진정한 권리자의 명의로 회복한다. 그럼 진정한 권리자가 되려면 이전에 내가 권리자였었어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미 등기부상 진정한 권리자로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또는 등기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취득자로 인정되고 있었거나, 나는 등기되지 않아도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면 상속으로 나는 이미 소유권 취득한 거로 되어 있죠. 그런 자이거나 실제로 내가 소유자였어야 돼. 그런데 보세요. 특정 유정을 받은 자로서 아직 등기를 이전받지 않았어요. 자, 포괄 유정은 포괄 승계로서 유언자가 사망하면 즉시 권리 취득하죠. 그럼 바로 권리자가 돼버리네. 그럼 등기 안 돼도 이미 권리자로 인정됐죠. 그 사람은 나중에 잘못된 등기가 있으면 진정명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정 유정은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한다. 등기해야 권리 취득한다. 등기해야 권리 취득하는 거야. 근데 특정 유정을 받았는데 아직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권리 취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나는 권리 취득한 적이 없는데 진정한 권리자의 명의로 회복하라 하고 가서 머리끄댕이 쭉 땡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나는 진정한 권리자였던 적이 없는데. 맞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20년 전에 나오던 그런 유형이에요. 맞다. 몰라도 되겠다. 그죠? 5번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자, 지분 포기 나오면 공동신청. 맞죠? 제유지에 재우려면 공동으로 재워야 되죠? 공동으로 신청하러 간다. 재결 실효 유정에서 수용해서 재결 실효. 그 다음에 유정. 그 다음에 지분 포기. 세 가지 나오면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공동으로 재우지 하고 용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분 포기 나오면 공동 신청.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권리 이전 등기. 권리 이전이니까 단독 공동 신청. 그죠? 맞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01번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공유물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된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유물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된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 자, 우리 공유 지분은 지분을 가진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다른 공유자 동의받거나 승낙받거나 같이 신청하고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공유 관계에 기한 등기는 나 혼자 신청하면 된다.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해야 되죠. 그럼 보세요.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되어 있는 분할 금지 약정. 이 약정이니까 이거 나 혼자 약정해요. 공유자 간 합의가 필요해요. 합의가 필요하죠. 그럼 이거는 공유 지분을 원인으로 하는 거다. 공유 관계가 기준이다. 공유 관계가 기준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그 약정을 변경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합의가 돼야 된다. 합의돼야 되지. 그럼 공유 관계에 기한 거니까 나 혼자 신청하면 돼요.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해야 돼요. 전원이 공동 신청이야. 1인이 단독 신청할 수 없다. 맞죠? 전원이 공동 신청해야 되니까. 2번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합병되어 소멸했습니다. 이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자기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 할 수 자,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못했어요. 그러면 사망하거나 어떤 사유로 보존 등기 못했어요. 그럼 바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자 몇 사람? 세 사람 있잖아. 포괄 승계 받은 자, 상속 받은 자, 합병한 법인, 포괄 유정 받은 자.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포괄 승계인 세 사람. 등기부에서 중요하다 했잖아. 외우라 했잖아. 그죠? 그러면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했네. 그럼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한 법인은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맞죠? 그러고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데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못한 경우 바로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자 세 사람, 포괄 승계 받은 자, 상속인, 합병한 법인, 포괄 유정 받은 자, 바로 보존 등기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3번 규약에 따라 공용 부분으로 등기된 후, 자 규약이 폐지 나오면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나와야지. 그 공용 부분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신청해야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얼마나 쉽나? 규약 폐지 보존 등기. 그럼 다른 거 위에 보니까 2번 이거 무생인지 1번 무생인지 모르겠다. 빨리 세모하고 넘어가라. 그죠? 그리고 아는 데서 답이 있는가 찾아봐라. 대부분 아는 데서 대부분 답이 있다. 아는 데서 답이 없다? 틀리라고 냈구나. 나만 틀리냐? 니도 틀리고 쟤도 틀리고 걔도 틀리고. 그런 거 틀려도 전혀 멘탈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되죠. 한 문제 틀렸다고 머리끄댕이 잡는 순간 조진다. 맞죠? 멘탈이 강해야 된다고. 그죠? 나만 틀리냐? 내가 모르면 다 틀리는 거야. 좀 배짱이게 가야 돼요. 그래야 좋아요. 요번에 8월 달에도 모의고사 치시죠. 모의고사 칠 때 여러분 보시면 평소에 좀 사람이 성격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사람이 좀 여린 분들 보면 문제 풀 때 보면 자꾸만 눈이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 시험지하고 눈이 맞닿아 있다고.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 여린 분들이 하나라도 놓칠까 싶어 걱정이 되니까 자꾸 앞으로 가서 본다고. 그러면 머리가 굽어지고 사람이 생각이 틀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만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고 문제집 있으면 문제집을 살짝 들고 좀 멀리서 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숲을 보고 있어야 머리가 돌아간다. 숲 안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 보게 되면 어디 가든지 헷갈려서 안 돼요. 힘들다 싶을 때 허리를 한번 쭉 펴주고 필요하면 돌려주고 편 상태에서 문제집을 조금 가까이 오고 내가 가면 안 돼. 그것도 한번 신경 써서 해보세요. 긴장이 되면 그 긴장도 풀어주거든요. 됐다. 자, 4번. 일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 보존 등기. 자, 일부 보존 나오면 표시, 동시, 대위. 그죠? 일부 보존 나오면 표시, 동시 신청. 그리고 뒤에 이어진다면 대위하여. 그렇게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5번.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지체 없이 건물의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자, 멸실 등기하고 나오면 단주 대신한다고 그랬죠? 그럼 시는 신청 의무 1개월이죠? 근데 존재하던 건물이 멸실하면 1개월인데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일 때는 지체 없이. 요 기간만 다르니까 기간만 주의하시라 그랬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2번 미등기 부동산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사실은 이거 안 풀려고 했는데 안 풀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또 골치 아플까 싶어서 한번 풀어드립니다. 자, 직권으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거 아까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 그죠?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촉탁, 요거 해당하죠. 그 다음에 압류 빠지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죠. 그 가압류 맞네, 가압류. 그 다음에 가처분, 가처분. 그죠? 그 다음에 압류는 안 된다 그랬죠? 압류 안 되죠? 그 다음에 경매 들어왔네, 경매되죠? 문제는 디귿인데, 이것을 지금 이 예상 문제는 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들어와서 냈는데, 자, 가등기 가처분하는 게 나왔죠? 가등기 가처분 있으면,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가등기 가처분은 처분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처분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쓰지만 이 가처분이 크게 두 가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 계쟁물에 대한 다툼으로서 처분을 제한하는 가처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배우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가처분입니다. 처분 제한 가처분이에요. 그런데 가등기 가처분은 가등기는 원래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공동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등기 가처분은 공동 신청해야 될 등기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계쟁물에 대한 다툼이 목적이 아니고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해서 이름은 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제가 이해되시죠? 자, 아동이 학교 가면 요즘은 학교 가면 좀 다르죠. 옛날에는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두드리 맞습니다. 그죠? 좀 못하면 두드리 맞아. 막 자로 두드리 맞고. 근데 집에 오면 지가 왕이야. 에메 학교에서 왜 했다는 맞아 뒤져.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애지만 학교에서의 그 애하고 집에서의 그 애는 완전히 다른 거야. 가처분도 완전히 다른 가처분이 있더라고요. 계정물에 대한 다툼으로서 처분 제한하는 가처분이 있고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에요.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고 원래 가등기는 공동 신청해야 되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에요. 이 가처분을 우리가 민사집행법을 배우지 않는데 이 가처분이 실제 다른 가처분하고 다르다는 거 그거까지 우리 보고 알아라는 얘기는 미친놈이 아니고는 문제를 내면 안 되거든. 근데 어떤 미친놈이 들어서 이걸 냈어요. 이건 안 됩니다.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1개, 2개, 3개, 4개. 4번 4개가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은 우리가 익히 하는 그 가처분이 아니다. 그 정도 하려고.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러면 또 뭔가 또 헷갈릴까 싶어서 했어요. 뭐실이 맞나? 지금 공동소유도 해야 되는데.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옳은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1번.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 과세관청 촉탁에 따라 즉 세무서 촉탁에 따라 압류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세무서가 촉탁하면 직권 보존 등기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야 된다. 틀렸네. 2번 법원이 촉탁해야 된다고 그랬죠. 2번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맞다 틀렸다. 자, 보존 등기는 최초로 하는 등기죠. 그 보존 등기 신청하는 사람은 아직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등기필 정보는 등기가 되고 나서 필되었다는 정보잖아요. 그럼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낸다 안 낸다? 안 내지. 맞죠? 그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의무자 있어요 없어요? 그 등기하면 불리해지는 자? 없어. 보존 등기 신청하는 사람은 굳이 따지면 등기 권리자야. 등기되면 내 권리가 등기되니까. 권리자에서 의무자는 아니죠. 등기부 정보 안 냅니다. 3번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의 경우 등기 원인 연월일 기록한다 안 한다?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토지든 건물이든 무조건 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4번 군수확인 나왔다. 군수 나오면 보존 등기 관련해서 토지 나와야 돼요? 건물 나와야 돼요? 건물 나와야죠. 근데 미등기 토지가 소유물 증명하면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미등기 건물이 나와야 맞습니다. 5번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 뭐 그렇겠지 뭐 하고 넘어간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죠? 그렇게 지목하고. 원래 이 보존등기 신청할 때는 건축물 대장이라고 해서 그 부동산 표시 증명서면으로서 대장이 첨부됩니다.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대장을 첨부하는 등기 신청을 얘들도 외우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보의 멸실에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인증 등기, 멸실 등기. 그때는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옛날 20년 전 생각하고 한번 넣었던 모양이에요. 됐다. 자, 10번 보존 등기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보지 말라고 넣어놨습니다. 보지 말라고. 자, 2번 미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촉탁이 있습니다.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후 임차권 등기합니다. 맞죠? 자, 직권 보존 등기하는 사유 4가지. 임차권 등기 명령, 가압류, 가처분, 경매, 촉탁. 맞죠? 4가지. 3번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정을 받은 자. 자, 포괄 승계인도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그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네. 그죠? 그 다음에 4번도 보지 마시고 5번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다 틀렸다. 건물은 누구 상대? 지자체 장 상대. 토지는 국가 상대. 그럼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판결받아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는 없죠. 그래서 5번이 틀렸죠. 됐습니다. 자, 대표 유형하고 나오는데 그 다음 나온 대표 유형, 이 16회 나온 대표 유형 여러분 책 보시고 있죠?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이거 어쩌다가 합식 나옵니다. 보지 마세요. 이거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11번 문제도 동일한 문제다. 보지 마세요. 끝났다. 아, 공유 합유까지 넣었으면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다 안 넣었는데 안 넣길 잘했네. 넣었으면 한 20분 더 하면 되는데 그죠? 자, 다음 주에 다 끝냅니다. 오늘 하셨던 거 풀었던 문제들 중심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그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